네, 이번 에이펙의 깜짝 주인공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오늘 에이펙 카스의 주인공은 바로 치맥을 즐기고 있는 젠슨왕,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농담했습니다. 겉모습은 내가 제일 형님 같지만 사실 내가 제일 막내다! 라고 밝혔는데 실제 정의선 회장이 제일 막내예요. 치맥 회동 그 장면으로 가보시죠. Okay, next question. Who wants some fried chicken? Anyone? Fried chicken? Who wants a piece of chicken? So good. Thank you. Oh, so good. 안녕하세요. This is a good restaurant.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Wow. Yeah, best thing. This is fantastic. Welcome back.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한국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친근한 반응을 보였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후끈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정의선 회장도 이 개인적인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뒤에 숨겨진 엄청난 의미는 삼성과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이재용 회장이 10년 만에 치맥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삼성의 총수는 우리랑 달리 치맥을 안 먹는구나라는 대목입니다. 왜 저 장소를 회동 장소로 선택했을까? 치킨집 상호에 들어가는 깐부라는 이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 원래 젠슨왕과 친했고 아버지 때부터 엔비디아 젠슨왕 CEO와의 인연, 삼성과의 인연은 이어져 왔죠. 이재용 회장, 치맥 한 10년 만이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다.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는 게 그 행복이다. 젠슨왕 CEO,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 그걸 듣던 막내 정의선 회장, 10년 만이요? 난 자주 먹는데? 라며 치맥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예. 치맥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치맥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정호 의원님 잘 아는데 치맥 좋아하세요. 자주 드시기도 하고 파주에서 종종 치맥 드시는 거 목격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세 분의 치맥 회동이 사실 이번 에이펙 행사 기간 중에 가장 사실은 깜짝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제계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엄숙하게 치러졌던 행사를 엄숙하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킨 먹고 맥주를 마시는데 이게 K 한류의 힘이죠. 치맥 먹고 싶다고 젠슨왕이 얘기한 것 자체가 그동안 K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치맥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하기 때문에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삼성과 현대에 대한 스타일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옛날 선친 때부터 이건희 회장 때부터 또 이쪽은 우리 정몽주 회장님 그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쪽은 늘 그냥 엄숙해요. 근데 저기는 그냥 건설 쪽 중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자주 마셨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동안 그 양쪽의 재계의 수장들이 나오질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 계기로 통해서 굉장히 친서민적이고 이제 경제적이고 이렇게 행보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기분 좋잖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도 잘 타결돼서 반도체 관세도 걱정했는데 대만 수준으로 낮추는 거고 현대차도 마음고생 심했는데 일단 15%로 내려가는 건 확실하니까 마음도 가벼운데 원래 친했는데다가 또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야, 이렇게 재벌 총수가 이례적으로 지금 한복판에서 치킨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최고가 나왔어요. 맞네요. 네, 여러 가지로 안 기쁠 수가 없고 저기에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을 텐데 뭐 차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저렇게 젠슨왕이 늘 평소에도 가죽 잠바 입고 다니는데 네. 그런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파격도 아니었다. 네. 기존의 문법과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IT가 인터넷이 떴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 AI로 가는 시대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 장면에 의해서 한국의 위상이 더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파주에도 맛있는 치맥집 많습니까?
저희는 장어가 유명하죠. 장어도 치맥도 유명하죠. 많지만. 예. 치맥도 유명하고 장어도 유명하고. 저기를 회동 장소로 택한 게 그 치킨집 상호 이름 중에 깐부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장소를 택했다 이런 설명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오징어 게임을 봤을 거예요. 젠순왕이요. 네. 그전에 맥주하고는 오징어하고 땅콩인데 네. 이제는 치킨으로 바뀐 거죠. 그치 옛날은 예. 맥주하면 오징어 땅콩, 지금은 맥주하면 치킨. 치킨이죠. 원래 저희가 KFC를 먹고 자란 세대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치킨. 근데 이제는 완전 바꿨습니다. 미국을 넘는 K푸드가 지금 뜨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수들이 만나는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K푸드의 대표 주자라는 의미, 또 뭐 친구, 깐부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전성훈 원장님,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총수들의 회동도 굉장히 큰 이 외교적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세 분의 총수의 복장을 보면 네. 엄숙하게 우리가 더 엄숙해. 넥타이 메고 지금 정장에 구두 신고 하는데 뭐 이재용 회장, 뭐 젠순왕 CEO 워낙 캐주얼에 능했지만 정의선 회장 보면은 그냥 동네에 우리 동네 저렇게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 많거든요. 그 우리가 사실 저 이제 소위 그 세계적인 CEO들의 그 회동을 생각하면은 보통 턱시도를 입고 혹시도 있고 맞아요. 예, 화려한 그 무대에서 이렇게 네. 근사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익숙하죠. 샴페인 먹고. 그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익숙한데 네. 예, 서울에서 저런 장면이 찍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좀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네. 그 CEO들이 한국의 보통 사람들하고 저렇게 서슴없이 모든 면에서 복장이나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어울렸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뭐 의도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그 좀 더 세계적으로 좀 한국이 친화적인 그런 사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저 상황은 상당히 좀 건설적이었고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진 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셋이 치맥 먹으면 계산 누가 하나? 전 이게 궁금했는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일단 자산 257조 원 젠슨왕이 오늘은 모두 공짜다라고 골든벨을 울렸어요. 거기 시민들도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시민들 환호했죠. 그러자 막내 정의선 회장이 이 차는 제가 쏠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5조 원 자산,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22조 원, 저것도 이재용 회장 자산 저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서. 해당 매장 전체 식사비는 250만 원 나왔는데 정작 계산은 이재용 회장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김우식 교수님, 예. 아 이건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257조 나이로 보나 자산으로 보나 그렇죠. 젠슨왕이 해야죠. 이 코리안 스타일은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이 내는 거죠. 아니 그리고 자기가 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럼 젠슨왕이 내는 게 맞는데 이건 젠슨왕이 잘못했네. 젠슨왕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마 이재용 회장 쪽에서 신속하게 낸 거죠. 미리 예상한 거죠. 신속하게. 야 이게 똑같다. 이거 한국 스타일이다. 그럼요. 형님, 아유, 형님 하지 마. 이거 다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젠슨왕은 카드가 없잖아요. 젠슨왕 카드가 없구나. GPU밖에 없잖아요. GPU 카드는 안 돼 결제가. 그 카드는 삼성 결제가 카드나 안 현대 되지. 카드는 됩니다 이게. 지금 엄숙한 돌직구에서 농담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 세 명의 회동 자체가 이 한국 경제의 위상을 알려주는 그러네요. 것과 동시에 저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저 세 명의 이 합작품이 가지는 게 미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들이잖아요. 굉장히 의미죠. 그러니까 AI 전략 동맹의 사실 중요한 축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AI를 앞서가는 우리 엔비디아의 전순왕,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의 삼성전자. 이재용, 그리고 자율주행 등등 이 자동차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이 세 명이 모이면 사실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에요.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할 사람 중에 한 명은 도요타 회장일 거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GE의 회장일 거고. 그리고 중국이고. 예. 그러니까 중국의 하와이나 이런 데서는 긴장을 하면서 봤을 거예요. 샤오미나 화웨이에서도 그럼요. 이 장면을 부러워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이른바 이제 공급망을 둘러싸고 지금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욱 젠슨왕은 또 대만 출신 아닙니까? 당연하죠. 대만 출신의 미국에 가서 성공한
이 CEO이기 때문에 지금 AI를 선두로 이끌어가는 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두 젊은 CEO를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또 치매까지 하고 계산을 또 이재용 회장이 하고 네.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선뜻 다 선물도 주고 네. 계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정치만 개선되면 한국은 부러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3명이 모여서 이렇게 깐부치킨에서 술을 먹으면요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가서 먹으면 환호할 겁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라. 저기에 뭐 추미애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뭐 우리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술 먹는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경제계의 거물들이 갖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의미, 세계 경제에서 의미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정치도 좀 반성할 대목이 있다. 네. 국민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저 치킨집 사장님은 좋기도 하면서 얼마나 또 부담스럽기도 했을까요? 해당 매장 해충 박멸 업체까지 사전에 불렀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치킨 회동 열흘 전 비밀리에 테이블 7개 예약했고 치킨집 치킨 회동 하루 전 젠슨왕 이재용 정의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야 이거 어떡하냐? 해충 박멸 업체를 불렀다. 아니 근데 우리 저 정광재 대변인님 네. 평소에도 위생 관리 했겠지만 그럼요. 네. 좀 더 이제 긴장되고 신경 썼다 뭐 그런 의미겠죠. 뭐 당연히 그런 뜻으로 봐야 되고 아까 네네. 파주 장어가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네. 치맥 얘기하면 유명 브랜드 중에는 비땡큐 있잖아요. 네네. 제 고향 연천이 1호점입니다. 아 그래요? 연천에 1호점이 있어서 야 여기 다 자기 지역구 얘기하는 거야 오늘? 거기서 이제 송파 뭐 했어요? 치맥 축제도 하고 네네. 하는데 아 연천에 치맥 축제가 있구나. 열기 오, 시작했습니다. 예. 그 어제 만남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계 그 경제계 세대 교체 이것도 있지만 AI 생태계라는 건 기업별로 합종 연행을 하거든요. 그럼요. 이 합종 연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느 진영에서 근무할 것이냐, 일할 것이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250만 원 되는 금액을 왜 이재용 회장이 냈을까? 저 가운데 굳이 가불관계를 따지면요. 삼성은 저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HBM을 고객이죠, 엔비디아에서 사냐 마냐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이재용 회장이 내는 게 네.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비밀리에 붙였을까요? 하루 전에 3명이 뜬다는 걸 알려줬을까요? 그 3명 그 해당 업소에 네네. 뭐 또 그 보안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최근에 여하튼 상황을 보면은 삼성이 주가가 막 오르면서 5개월 사이에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가치가 8조 원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역대 부호들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았을 때 22조 원이라 그랬는데 그걸 돌파한 거죠. 이재용 회장이 그걸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돌파했죠. 여러모로 뭐 이재용 회장이 내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 시대를 저는 돌파했으니까. 젠슨왕 회장이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여기 한국에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다. 맞아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다 우리가 사준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인데 그 그래픽카드는 네. 과거에는 게임에 정말 많이 네. 사용했는데 대한민국에 좋은 많은 PC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젠슨왕은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런 좋은 기분을 느꼈을 거고 마지막으로 온 것도 스타크래프트 2를 출시했었을 때 2010년에 왔었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방한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젠슨왕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곳, 뭐 대만, 자기가 대만 출신이니까 그것도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만큼 좋은 나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재용 회장이 그 매장에서 어린이 팬에게 사인해준 내용도 특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문구를 썼길래 화제가 되는 걸까요? 누구누구 효자 되세요라고 이재용 이렇게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린이 이름을 쓰면서 효자 되세요라고 썼는데 이재용 회장이 효자죠. 우리 또 효는 또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박정호 의원님 효의 고장 파주에서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붙여주십니다. 항상 효자 되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확대 해석을 하면 그 이건희 회장 때 젠슨왕에 대해서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생태계, 그 IT 생태계를 좀 다 해달라 이렇게 깔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에 의해서 저 깐부를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다시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버지한테 효도 잘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확대 해석이죠. 아니 맞는 의미 같아요. 불구하고 그 어린이 입장에서는 나도 효도하면 이재용 회장이나 젠스랑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꿈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 자리에서 사인 받은 거 자체로도 평생 기억에 남으면서 훌륭하게 잘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도하세요. 이 말도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저 치맥 회동이 끝나고 무대 행사로 세 사람은 이동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se are my teammate buddies.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That letter was from Jay's father.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Can you believe this?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the first time. Because of that letter. 젠스랑이 얘기하는 이 20여 년 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편지, 그 편지 때문에 처음 한국에 오게 됐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젠스랑에게 29년 전 보낸 편지입니다. 한국의 모든 시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최초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싶다. 야,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에 전성 원장님, 네네. 이건희 회장은 한국의 미래를 내다봤던 거예요. 이 대단합니다. 반도체를 해야겠다라는 통찰력, 이건희 회장의 통찰력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29년 전에 그때는 엔비디아가 작은 기업이었잖아요.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한국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국이 펼쳐질 미래, 이걸 이건희 회장이 내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건희 회장님은 제가 뭐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예.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분의 방에 TV 화면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TV 화면을 다 보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기가 본인이 피부로 느끼면서 그런 그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맞춰서 또 한 발 두 발 앞서 나가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 경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반도체도 그렇게 사업을 성공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저 생각이 나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또 돌아가셨지만 저분의 그 선견지명과 해안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때의 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 서로 부르는 호칭도 재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 반도체 GDDR DRAM을 써서 GeForce 256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Jay, listen. When I was using Samsung GDDR, you were still a child. It's true. He's so young.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엔비디아가 삼성의 중요한 고객이고 진짜 이유는 우리 친구 랜스팅이 제 친구라서 왔습니다.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다치지 않게 we're gonna go all through with you. 네티즌들은 이 셋을 부자 보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캐대언에 나왔던 이 사자 보이즈의 패러디입니다. 막내는 누굴까요? 1968년생 이재용 회장, 젠스랑 1963년생. 너는 그때 어린애였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젠슨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사실은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70년생으로 이재용 회장보다 정의선 회장이 두 살 어립니다. 사실 뭐 70년생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교수님. 그럼요. 70년생이면 우리 한국의 지금 중년의 가장 핵심 연령대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경제계 지금 대표적인 CEO 지금 나이를 좀 따져보는 건데 뭐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아마 젠슨왕 CEO가 이재용 회장 보고 넌 어린애라고 이야기했던 건 선대인 이건희 회장하고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이건희 회장이 파트너였고 이건희 회장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삼성과 그 연관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그때 이건희 회장 아들이었던 이재용 회장은 어린애로 비쳤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 없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명의 저 돈독한 프렌드십이 저는 정말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뭐 요즘에 뭐 광역 반도체 뭐 새로운 신세대 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납품을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고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을 때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정광재 대표님 말처럼 당연히 계산은 삼성전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납품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의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은 동맹 관계를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총수가 만난 진짜 이유 함께 보시죠. 자, 이례적 행복, 발로 뛴 세일즈. 요즘 이재용 회장 발로 뛰어요, 진짜.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도 발로 뛰었고 평소 공개 발언 행동 절제하는 조용한 경영자지만 치맥 회동, 예정 없던 무대 동행, 재개 반응은 이례적이다, 발로 뛰고 있다, 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에 납품을 시도 중이고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차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 중이고 엔비디아는 오늘 주요 기업의 AI 칩 공급 계약 공표할 예정. 박정호 의원님, 오늘 중요한 진짜 이 세 총수가 왜 만났는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오늘 발표될 거죠? 그럼요. 국가가 지금 국부 펀드 만들어서 AI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GPU가 필요하고 GPU에 대해서 그동안 돈이 있어도 못 샀는데 들어와서는 그걸 살 수 있는 것을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저 두 기업 말고도 가장 중요한 기업이 SK고 또 한 군데는 지금 LG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GPU에 대한 걸 몇만 장 사는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겠지만 이미 결정됐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다른 의미는 지금 젠슨 황하고 지금 정의선 회장하고 만난 의미는 지금 그동안은 이제 띵킹에 대한 것들만 지금 그 엔비디아가 관여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동차의 실문에 들어가는 또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개발에 대한 의미를 주고 이제 AI 기술이 다 적용된다. 예,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어려웠을 때 자동차에도 좀 깔아봐라. 이제는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냥 누르너서도 가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앞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거고 다시 처음에 젠슨 황이 시작한 것은 PC 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많이 한국에서 사주고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고마움이 있는데 그 한 단계를 넘어가는 행보를 계속 보이는 거고요. 그런 암시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GPU 확보에 확실한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에이펙 핫삼 3인방 함께하고 있습니다.